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체크 안 하시면요, 공항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항공 탑승을 하기 이전에 이용하는 해당 항공사의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서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와 여행하기 편, 즉 비행기 이동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애완동물과 비행기를 해외를 나고 가는 경우가 되게 흔해졌어요. 뭐 강아지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고양이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혹은 유학을 떠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주를 한다거나 이런 목적으로 동물들을 많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관련 서류 의뢰가 병원에 되게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비행기를 탈 때 주의사항,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만한 사항, 여러분이 필요한 서류, 이런 거에 대한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려볼까 합니다. 여행이 보편화된 요즘에는요, 국내 이동은 물론 해외 이동까지 비행기로 고양이나 강아지를 데리고 가는 경우가 되게 당연시되고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항공 탑승의 경우는 몇 가지 여러분이 확인하고, 나라 간의, 국가 간의 이동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반드시 몇 가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필요한 준비물들이 있으니까 이걸 반드시 체크 안 하시면요, 공항에서 굉장히 난감한 일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항공 탑승을 하기 이전에 이용하는 해당 항공사의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우선 기내 탑승이 가능한지, 예를 들면 항공사에 따라서요, 그 당시 기내 탑승하는 곡물의 마리수를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항공편에 따라서 뭐 한 마리만 허용한다든가 두 마리만 허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미 다른 사람이 항공편을 예약했을 경우 여러분의 고양이나 강아지를 기내에 못 싣고 카고, 즉 화물칸에 실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기내 탑승이 가능한지를 먼저 항공사에 문의해서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기내 탑승이 가능하다 그러면 기내 탑승하기 위해서 어떤 규격의 캐리어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넣어야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각 항공사별로 굉장히 엄격한 율이 존재하고요.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토탈 길이가 얼마짜리 이내 플라스틱 하드 케이스, 이런 식으로 딱 규정이 정해져 있거든요. 해당 캐리어를 구비하셔서 그 안에 넣지 않으면요, 기내로 못 들어가는 경우도 되게 흔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당 항공사에 규격 캐리어를 써야 되는지, 규격 캐리어를 써야 된다면 어떤 규격의 캐리어를 써야 되는지 반드시 문의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에 따라서 기내에 고양이나 강아지를 실을 때 한 자리를 더 예약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지나치게 크다든가, 아니면은 우리 항공사의 규정은 뭐 한 자리를 더 예약하지 않으면은 뭐 기내에 데리고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그것도 항공사에 뭐 꼭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해외여행이라 그러면요, 가고자 하는 나라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돼요. 검역 관련 서류를 구비하셔야 되거든요. 이런 서류들이 어떤 게 필요한지도 미리 반드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나라마다 다 천차만별로 다르거든요. 동남아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비교적 해당 나라의 검역이 좀 그렇게 막 타이트하지 않고 어렵지 않은 편이라 쉽게 몇 가지 서류로 쉽게 통관이 가능한 반면에 영국, 호주, 뭐 일본, 이런 몇몇 되게 엄격한 나라들이 있어요. 이런 나라들은 서류를 구비하기까지 6개월이 걸리기도 해요. 즉 6개월 전부터 서류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동물을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리 검역을 받고 서류를 미리 보냈다가 미리 그쪽에서 뭐 검역에 대한 통관을 받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해당 나라에 반드시 문의를 하셔가지고, 해당 나라 대사관에 문의하는 게 제일 빠르세요. 해당 나라 대사관에 문의하셔가지고 내가 이러이러한 동물을 데리고 그 나라에 갈 건데 어떠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를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공항 검역을 통과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도 있는데요.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 건강진단 증명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만약에 여행 후 2년 이내 동물을 다시 데리고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공항을 통관하기 위해서는요,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결과서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결과서를 가지고 출국하셨다가 2년 이내 들어올 때 이거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통관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결과는요, 각 동물병원에 데려가시면 체열 후 요거를 국립수의과 검역원에 보내요. 그쪽에서 검사를 해서 오케이가 나오면 서류를 다시 받는 데까지 2주가 소요돼요. 즉 출발하기 최소한 2주 전에는요, 이 검사를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2년간 사용이 가능한 서류예요. 즉 2년간 유효한 서류이기 때문에 2년 이내 다시 출국했다 들어온 경우에는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받아놓으면은요. 해외여행을 갔다가 동물을 데리고 다시 입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니까 미리 꼭 받아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정리하면은요, 항공사에 확인하여 내 강아지, 내 고양이가 출국 시 비행기, 즉 실내 패신저열에 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미리 확인하시고요. 탈 경우에는 어떤 종류의 캐리어가 필요한지, 어떤 규격의 캐리어가 필요한지도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는 모든 해당 동물은요, 광견병 접종 증명서와
그다음 마이크로칩이 생체 내에 반드시 삽입되어 있어야만 하고요. 출국 시 검역에 필요한 서류는요, 광견병 접종 증명서, 그다음 건강진단서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2년 이내 여러분이 재입국할 경우 광견병 중화항체 검사 결과서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필요한 서류나 필요한 검사 결과서나 필요한 진단서가 필요하다 그러면요,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해당 나라 대사관에 반드시 미리 확인하셔야 하는 거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에 부과해서 몇 가지를 더 알려드리면요, 강아지의 목줄과 캐리어에는요 바로바로 여러분과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입이 돼 있어야 되고요. 캐리어에는 영어로 라이브 애니멀이라고 반드시 스티커를 붙여놓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과 떨어졌을 때 이 캐리어가 동물이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에 따라서 다루는 핸들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라이브 애니멀, 살아있는 동물이 들어있다는 스티커를 꼭 붙여주세요. 이동장을 사전에 꼼꼼히 검수하셔가지고 혹시 이동 중에 부서지거나 풀어지거나 해서 동물이 중간에 도망가지 않도록요 반드시 체크를 2번, 3번 해주시고요. 가끔가다 병원에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애를 좀 재우고 싶다, 좀 신경안정제 같은 거 없냐, 아니면 뭐 수면제 같은 게 없냐 이러시는데 대부분의 경우 별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캐리어 안에서 캐리어 훈련이 된 강아지는 캐리어에서 충분히 얌전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런 걸 투여하지 않는 걸 권장하고요. 더군다나 만약에 패신저 에어에 들어가지 못하고 카고 에어에 들어갈 경우 이 경우에는 온도하고 그 다음에 기압에 대한 게 그렇게 정밀하게 맞춰지진 않아요. 이 경우 잠들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안 잠들게 하는 걸 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동물과 함께, 고양이와 함께, 강아지와 함께 이제 해외로 출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반려동물과 함께 안전한 여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